출력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데 그 어제 이제 작업하시던 그 폴더를 이제 최근 항목에서 아마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이엠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여기에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폴더 열기를 통해서 언제나 이제 그 새로운 위치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됐든지 편리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어제 작업하던 데이 원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남아 있고요. 뭐 캔서라든지 아이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데이 2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명하게도 이제 데이 2 그리고 확장자 ipynb까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죠.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하면 데이 2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커널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커널 선택을 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용했던 커널 그리고 이제 현재 폴더에서 사용됐던 커널이 보통 이제 추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미니콘다 3의 environment의 pyml의 python.exe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경로에 연결된 pyml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해 주시면 이제 어, 데이 2를 위한 커널까지 잘 선택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줌에서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 등을 통해서 필요하신 경우에 주시면 제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 이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데이 2 노트북을 생성하고 그것의 커널을 선정하면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하시면 매일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건 매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뭐 한 번만 이제 다시 안내드리면 아마 이제 어려운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가 필요하죠. 표 형식의 데이터들은 펜다스가 필요하죠. 가끔 그래프 그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에서 사이클런을 이제 사용하는데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로 버전 정도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그 현재 사용하는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의 이제 버전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노트북에 기록을 해놓으면 그 나중에 사후에 실행하실 때 좀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제 뭐 코드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을 임포트해서 준비한 상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무조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리스를 읽어왔는데
그 아이리스가 이제 사이클런에서 준비된 상태로 이제 읽어왔습니다.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그렇게 수행할 수가 없겠죠. 실제 업무에서는 뭐 CSV나 엑셀 파일이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으로부터 읽어들여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업무 적응력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다스 이제 read CSV에서 어제 작업하셨던 아이리스 CSV 파일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미안한데 어떤 이유 어제 아이리스 CSV랑 캔서 CSV 파일이 없어. 이러면 제가 그 공유 폴더에 노트북스 폴더에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해당 파일을 참조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번치로 이제 가공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번치로 가공하기 전에 그냥 평범한 사전으로 그냥 빈 사전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아이리스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데 야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어제처럼 그냥 점 프레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은 그런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어, 번치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치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잘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에서 이제 키즈 이렇게 이제 수행해 보면 일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 나가고 싶은데요. 이제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타겟도 뽑아내야 되는데 타겟과 데이터가 무엇일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거는 데이터고 요거는 이제 타겟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 있고 타겟하고 데이터가 반드시 합쳐져 있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파일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된 건 알겠으니까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려면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일단 to numpy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to numpy라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numpy 이제 nd 어레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타겟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 부분만 이제 획득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이제 투 넘파이로 작업할 수 없고 요 타겟은 제외하고서 작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넘파이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 없애는 이제 방법하고 애초에 프레임 쪽에서 타겟을 제외하고 그 투넘파이로 막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가독성 등을 위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 쪽에서 작업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열을 한번 제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드롭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면은 특정한 열을 한 개 이상 지정해서 해당 열을 이제 없앨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요런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게 타겟열이 꼭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롭을 이제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to numpy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부분만 잘 남겨진 상태로 바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가공하는 것은 표 형식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쪽에서 수행하시고 최종적인 형태를 이제 넘파이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정말 이제 불가피할 때는 이제 넘파이 쪽에서 하는 게 이제 좋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이리스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D타입도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쉐입도 확인을 하고 D타입도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동소수점이 아닌 데이터 형식이 된다면 이게 그 부동소수점이 될 수 없는 것이 뭔가 섞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이 부동소점형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규모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S by N 150 by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야 하면은 실제로 이걸 작업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뭔가 그 어, 이제 기계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제 적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셔야 그 다음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가공했고요. 그럼 이제 타겟 쪽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을 이제 일단 출력해놓고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그 품종열이죠. 요 이제 품종열이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까 드롭으로 이거 없애지 않았어? 네.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이제 그 없앤 것이 원본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새로운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원본까지 제거하도록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은 좀 위험한 작업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거를 내가 원본을 조작을 했으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다시 읽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이제 원본을 조작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엄청 위험한 작업은 아니죠. 그냥 약간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품종열을 선택을 하는 거죠. 품종열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세토사, 벌시컬러, 뭐 버지니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은 이게 뭐냐?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각각을 우리가 이제 0번, 1번, 2번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리스에서 일단 이 품종열을 여러 번 참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 받아두면은 좀 작업하기가 이제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품종에서 리플레이스를 이제 통해서 어, 다음과 같이 이제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고가 발생하는 거는 그냥 그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API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사하는 거니까는 뭐 이런 거는 뭐 큰 문제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투넘 파일을 이제 하면은 이제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모두 바뀌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를 이제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왕 하는 김에 이제 경고를 없애려고 이제 노력하면 요 타겟 네임즈 자체를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잘 안 되네요. 비슷한데 그냥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투넘 파일을 이제 통해서 그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데이터를 이제 수행할 때, 요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제 또 피처 네임즈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이제 데이터 작업할 때 이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투넘 파일을 이제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피처 네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처 네임즈도 이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그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만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수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제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중복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작업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품종열은 나중에 이제 타겟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얘는 이제 드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열 제목이 있죠. X1, X2 뭐 이런 식으로 열 제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컬럼즈 요렇게 이제 접근이 되고 이 컬럼즈를 그냥 평범한 리스트 컬럼즈가 그 평범한 객체가 아니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객체이기 때문에 요 컬럼즈를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그 to 리스트를 통해서 그냥 평범한 이제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투 넘파이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알맹이만 이제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열 제목이라든지 뭐 아니면 색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송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투 넘파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요 컬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네임즈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품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겟 네임즈를 획득하고 그 타겟 네임즈에 대해서 이제 리플레이스를 이제 수행해서 이제 012와 같은 그런 정수 인코딩을 이제 수행하는데 그런 모든 작업들을 다 해놓은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제 그 아이리스 이겁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다 수행해 놓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게 이 예시 데이터 셋인데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시면은 다음 주에 바로 돌아가서 야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그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요거 아니고 미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은 이제 사이클론에서 준비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수행할 때는 아마 언제나 이제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요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다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위와 같은 작업들을 직접 수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아마 5일에 가까워지면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하셔야 되는 예시들로 상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과 이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KNN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KNN이 일단은 그 무엇인가 그런 점들을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론에서 네이버스에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이제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품종 분류를 수행하는 이제 모형을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이제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품종 분류 모형을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학습시키는 거고 이게 이제 지도 학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그 될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사이클런에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반드시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간결하게 그 데이터를 X라고 부르고 타겟을 이제 Y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iris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고 iris 타겟에 대해서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능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 훈련 정확도는 지금 현재 설정으로서는 무조건 이제 100%가 이제 나오는데 훈련하고 이제 시험 둘 다 이제 이 정확도를 측정할 때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하면은 예측을 이제 Y predict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X 테스트에서 이제 Y predict를 뭔가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X 테스트들에 대해서 1100, 1202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고 그러면 이것과 Y 테스트를 이제 비교하면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채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채점된 것을 평균을 내면 이 절차가 바로 요 위에 스코어의 과정에 이제 대응합니다. 그런데 좀 귀찮으니까 그죠? 이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번 수행하는 것들은 이제 요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할 때는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호출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절차가 이 하나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 시험 점수는 제가 이제 실행을 이제 여러 번 이제 해보면 94도 되고 97도 되고 가끔 이제 그 92도 되고 또 이제 아주 운이 없으면 이제 80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매번 조금씩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현재로서 그 셔플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셔플 투루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 마우스 오버를 좀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서가 이제 안 나오는데 이 셔플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지정을 안 하셔도 이제 되는데 만약에 셔플을 안 한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셔플을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셔플을 안 하고서 수행하면은 훈련은 여전히 100점 맞는데 시험은 80점대밖에 못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셔플을 안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결과가 이제 랜덤 스테이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6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살펴봤었죠. 왜냐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왜 특정하게 지정을 해야 되냐면 그 시험 데이터가 과연 이제 공정하게 제시가 됐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Y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밸류 카운트를 이제 수행을 해서 소트 인덱스까지 이제 수행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0번, 1번, 2번을 이제 고르게 물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않고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근데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그 오류를 이제 보내셨네요. 오류를 이제 보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이메일 등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보내셨다고 이제 한번 그 언급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제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일단 Y트레인에서 오류가 오타가 있으시네요. Y테인 그죠? Y트레인으로 일단 오타가 이제 있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이제 attribute 에러에서 아이리스 타겟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요 이제 일단은 여기를 가시기 전에 벌써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iris.target이라고 하는 이제 속성이 이제 없는데 그 부분 이제 위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드가 성공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위에서 이런 그 처리 절차를 다 거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요거까지 이제 다 수행을 잘 하셔야 되는데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요 할당을 안 하셔서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현재로서의 논의를 그 반영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이 부분만 해주시면 이제 원래대로 그냥 아이리스 타겟이라든지 데이터가 이미 가공된 상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수행하시면 이제는 아이리스 데이터랑 아이리스 이제 타겟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보내주셨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 보시면 이 오류를 보시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그 17번 셀에서 4번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셨군요. 라고 하는 점 알 수 있고 그때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애트리뷰시 없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번치 쪽에서 이제 타겟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에서 이제 타겟이 정확하게 할당이 이제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있으시면 스크린 캡처 등 이제 보내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그 논의 사항을 좀 하시고 싶어요.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셀 위쪽에다가 마크다운을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어, 근데 말이지 점점점 뭐가 궁금해 점점점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원하신다면 다음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서술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스크린 캡처를 이제 찍으시면 그 제가 이제 상의 드리기에 좀 좋은데 근데 지금처럼 뭐 그 오류 상황이 이제 발생하셔서 진행이 안 되는 거면 그냥 그 굳이 해설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류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짐작이 되고 만약에 이제 짐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그 특정하게 이제 딱 고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올바른 분포를 위해서, 그죠? 공정한 어떤 그 측정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결과를 서로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드렸던 논의에 대해서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절차들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수행하는 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 위쪽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이제 추가하고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상의 드렸던 그 캔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로드로 시작하고 캔서로 끝나는 데이터셋이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디스크립션을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종양에 대해서 진단한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이제 문서가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셋도 원래는 뭐 CSV나 엑셀 파일이나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들여서 가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 절차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는 이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미 이제 가공이 되어 있는 밀키트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지금 현재 KNN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알고리즘이 하나인데 데이터는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뭐 분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하진 않았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셀을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붙여 넣어서 셀을 이제 복제를 할게요. 그러면 뭐만 바꾸시면 될까요? 아이리스를 캔서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모든 항목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이제 좀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이리스라는 표기를 현재 셀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캔서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데이터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 품종 분류 모형이 아니고 무슨 모형이 돼야 될까요? 종양 분류 모형이 이제 되는 겁니다. 수정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강조 표시했습니다. 물론 그 랜덤 스테이트도 달라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데이터가 전혀 다른데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봤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